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난데없는 초선 논쟁이 벌어졌던 이틀 전 법사위 전체 회의. 법사위는 오늘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역시나 2라운드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에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였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을 놓고 건건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원님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노트북 앞 각기 다른 슬로건에 초선부터 5선 논쟁까지 제각각인 여야 간극만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백다 앵커의 브리핑에서 영상 보면 저는 양쪽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어 있는 그 문구들이 더 눈에 띄던데 김영남 위원님, 네.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가고 예. 또 거기에 맞불 성격의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갈 때 뭐 이른바 추나 대전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충분히 됐던 것입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격조 없이 어떤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싸움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합치면 11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흥미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 있어서 정치적인 경륜이나 아니면 선수에 어울리는 품격을 유지하면서 좀 논쟁이나 이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선수는커녕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매우 좀 격이 낮게 회의장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품격 있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저도 김용환 의원처럼 사실 이제 좀 치열하게 논쟁을 당연히 국회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여야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논쟁거리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 이제 간사를 교체했습니다. 소위 사보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사보임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뭐 의례적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타당의 어떤 자율성을 고려해서 무조건 뭐 형식적이지만 그러나 무조건 다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바뀐 이 사안을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간사 선임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항의를 하니까 또 말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좀 수준 낮은 어떤 논쟁,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하루 빨리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사 선임을 빨리빨리 해나가면서 법사위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좀 나경원 의원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간의 어떤 말싸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은근히 또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이틀 전에 초선 가만히 있어 이 영상의 어떻게 보면 추나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많이 유튜브에서도 회자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전체의 시작 때부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과 의향을 물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오갔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 묻겠습니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승, 예?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오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반드시 처리해 주시고요. 간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되겠습니까? 간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뭔 일을 하겠다고 나가고 그럼 무슨 어떻게 간사를 하겠어요? 예, 취재진들도 원래 법사위에 많이 있지만 평소보다 더 많이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 속개된 오후 법사위에서도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 나경원 위원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만 회의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의 지금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입틀막 법사위입니다. 의원들 뭐 했습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내란 앞잡이라느니 납바루라니 이런 허위사실. 자, 우선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초선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고성어로 초선 의원들을 겁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유정 의원님. 오늘 사실 검찰개혁 공청회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요. 사실은 공방이 더 주된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상황 보니까 한두 번은 더 공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제 법사위에서 어제였죠.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작정하고 도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나경원 오선인 나경원 의원으로 법사위 간사를 정했을 때부터 이미 작정하고 도발을 하고 저렇게 전투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작정하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운영, 이제 사실상 간사 선임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격발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공산당식 운영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마치 그 민주당을 통해서 처음 있는 일처럼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안민석 간사를 선임 안 해주기 위해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파행을 많이 하고 간사 선임을 밀어가지고 아주 양쪽의 갈등이 첨예하게 폭발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처음 있는 일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감정이 많이 격해진 상황이니까 간사 선임 문제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탄핵 과정에서 또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그 저지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랄지 또 재판이 걸려 있는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한두 번 더 공방한 후에 또 나경원 의원이 초선에 대한 그런 그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간사는 선임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초선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런 문제적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을 때 초선들이 당내에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저지했을 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초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초선들을 가만히 앉아 있어, 그 얘기를 당내 초선들에게 했어야 맞는 건데 당내 초선들에게는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를 그렇게 저지하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놓고 지금 박은정 그 혁신당 의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초선이 뭘 한다고 그래. 본인도 초선인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절반가량이 초선 의원인데 뭘 어떻게 하자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인지 5선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 실제죠. 거죠. 실제로 어느덧 5선이 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5선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야기하는가라고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모습이 참 민망하죠. 그리고 굉장히 법사위가 지금 특히 22대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크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문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리고 간사 선임으로 가야 한다. 그 이후에 어차피 누가 간사가 되더라도 법사위는 아마 공방이 가장 큰 그런 상임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네, 자료화면 보니까 초선은 앉아 있어 그랬는데 다 앉아 있는데요. 예. 그 얘기할 때 나경원 의원만 서 있는데요. 지금 예. 자료화면 보니까. 네. 인터넷에 초선은이라고만 쳐도 관련 검색어로 나머지 문제까지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광지 의원님,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발언 사과하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유정 의원요. 사안의 선후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법사위원회 운영에만 나섰더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추미애 위원장은 이렇게 일방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으로 인해서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달은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법사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간사 선임은 우리 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부분과 관해서 불과 하루 전 그러니까 9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간사를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저도 결국에는 뭐 안민석과 과거 사례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안민석 의원 간사 못했나요? 저는 간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해왔던 관행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려고만 한다면 과연 우리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초선 그 발언 관련해서 법 여권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징계안을 제출했고요. 또 방금 전에 방송 전에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제소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남발이 되고 특히 또 국회 내부의 운영을 둘러싸고도 이렇게 윤리위원회 뭐 여러 가지 어떤 품위 유지라든지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이 정도의 말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면 품위 유지의 어떤 손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슈로 고발한다면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아마 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을 건 왜냐하면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좀 격하게 좀 토론하다 보면 뭐 반말이라는 게 왕왕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조금 전에 법사위에 문제만 하더라도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 독주적인 이런 어떤 법사위 운영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냥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품위 유지의 그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런 어떤 사안 가지고도 계속해서 서로 말꼬리를 물어뜯듯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고 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인데 예. 여당이 어떤 여야 어떤 협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듯이 그리고 소수당을 어떻게 보면 좀 밀어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입법 폭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래 의원님. 일단 국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헌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대부분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헌법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뭐 한글만 읽을 수 있어도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평온한 시절에 아무 사유도 없는데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불법 비상계엄인 것이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내란인 것인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인정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니까 그다음부터 어떠한 안건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졌던 헌법 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다음부터 뭐 검찰 개혁이 됐던 아니면 확장 재정과 관련한 예산안이 됐던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헌법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데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서로 몸풀기가 상당히 격렬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